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와이프랑 싸우다 와이프가 누가 욕먹는지 글 올려보라고 해서 제가 먼저 올려봅니다. 일단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보다 아내 직장이 바빠 반찬은 거의 사 먹었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거 듣고 몸 다 상한다고 저희 먹을 반찬을 보내주시고 둘 다 집 비웠을 때는 직접 하러 오시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을 때 수월했습니다. 당연히 있는 반찬 차리고 밥만 해서 먹으면 되니 훨씬 효율적으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저녁 먹다가 저번에 아내가 퇴근할 때 반찬 가게에서 장을 봐온 겁니다. 집에 없는 반찬이 먹고 싶어서 그랬냐 물어보며 반찬을 보았는데 집에 있는 반찬인 장조림, 깻잎, 김치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기분이 조금 상하더군요. 아내가 씻고 나와서 물었어요. 우리 엄마 반찬 맛있다고 하지 않았냐? 왜 반찬을 사온 거냐? 그러니 그냥 오랜만에 반찬 가게 반찬이 먹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피로에 그냥 넘어가 줬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때 자기 앞에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반찬을 두고 밥 먹는 걸 보니 기분이 더 상했습니다. 장모님도 가끔 반찬을 보내주셨는데 장모님 반찬 중 열무김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잘 먹었지만 그날 이후로 장모님이 해주시는 반찬 안 먹었습니다. 솔직히 입에 안 맞으면 안 맞다 말이라도 하든가 자기 혼자 반찬 사와서 떡하니 제 입장은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어머니한테는 잘 먹었어요. 입에 너무 잘 맞네요. 그러는 모습이 싫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집에서 밥을 안 먹었으면 인터넷 다른 글의 여자들처럼 시어머니 반찬 버리는 그런 여자 같았습니다. 차라리 저희가 해먹겠다. 어머니 힘드시니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하면 될 걸 말입니다. 아무튼 위의 일들은 제가 다 참았고요. 대판 싸운 날은 어제 그리고 오늘입니다. 앞서 장모님이 열무김치를 담아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장모님 음식이 입에 아주 맞는 건 아닙니다. 제 엄마가 해준 음식이 저한테는 제일입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엄마랑 전화하며 엄마 다음에 열무김치 좀 담아주라. 엄마 열무김치가 땡긴다. 그러니 엄마가 저번에 땡땡이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반찬 중에 열무김치도 있었다고 하지 않냐며 벌써 다 먹었냐 물어보시길래 다 먹진 않았는데 난 엄마 김치가 먹고 싶다. 내 입에 맞는 걸 먹는 게 최고 아니냐. 장모님 열무김치는 조금 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뒷말은 한 기억이 없는데 아내가 저더러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화할 때 주방에 있던 아내가 저 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같이 밥 먹는데 아내가 어머니가 열무김치 보내주신대 이래서 응 시간 날 때 해주신다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어머니가 반찬 좀 늦게 보내실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집 가는 길에 마트 들려 열무김치 한 봉지 사서 집에 갔습니다. 아내가 그거 보고 인상을 조금 찡그리더니 오늘 먹게? 그래서 제가 오늘 먹으려고 한다 하니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있던 것도 잘 먹었었잖아. 그러길래 며칠 전 일이 생각나 마음이 좀 상해 그랬는데 자기도 더 맛있는 반찬 먹으려고 사 먹는 것 같아서 나도 그냥 사온 거야. 좋은 말로 그랬습니다. 비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밥 먹었는데 사온 그 김치가 맛있어서 간이 딱 맞네. 한번 먹어봐. 김치는 다음부터 여기서 사 먹을까? 이랬는데 아내가 갑자기 먹는 건 상관없지만 좀 적당히 하라며 정색을 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 뭔 소리 하냐. 너도 네 입맛에 맞는 반찬 사 먹었지 않냐. 그러니 나는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너는 장모님한테 감사하다는 말도 안 했고 시어머니한테 자기 엄마 흉을 보는 것처럼 말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도 아니 너도 반찬 사 먹으면서 나는 그러면 안 되냐.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거냐. 그러니 자기랑 저는 경우가 다르대요.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저는 중얼거렸다네요. 아니 솔직히 이게 제 잘못인가요? 지금 글 적으면서도 웃기고 어이없고 그러네요. 횡설수설 글 적어 죄송하지만 대강 사건은 이러합니다. 중립적이고 현명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글 쓴 사람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저녁에 한참 싸우다 자기가 인터넷에 글을 쓸 테니 누구 잘못인지 가려보자고 했고, 저도 많이 흥분했던 상태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직도 억울하면 당신이 한 짓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보라고 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적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글 썼다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는 말을 끝으로 서로 별말이 없었고, 아까부터 남편은 자고 있어요. 지금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기도 했고, 뭘 어떻게 썼나 궁금해서 들어와 보고 적잖이 놀랐어요. 달아주신 댓글들은 모두 정독했어요. 둘 다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봤고, 다 늙은 어머니들 고생시키지 말고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말도, 유치하다, 끼리끼리다, 그런 말도 다 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치하고 사소한 집안일을 인터넷 글로 올린 것 자체가 30대인 두 성인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제 입장을 올리는 것보다 조용히 지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남편이 올린 글에 뭐가 많이 생략되어 있어 이렇게 된 마당에 추가로 몇 자 적을게요. 일단 제가 남편보다 1살 어리고, 남편이랑 저 연애 5년, 결혼 생활 2년, 총 7년 만났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었고 남편이랑 연애 시작할 때도 미리 말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냈고 그 일 때문에 헤어졌다가 남편이 다시 만나달라고 울면서 붙잡았어요. 1달 정도 저한테 편지까지 쓰고 그런 이야기 다신 안 한다고 해서 다시 만났어요. 그 뒤로 1년 정도 더 만났고 쎄한 부분도 없었고 별로인 부분도 없었어요. 그러다 남편한테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고, 그때 남편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보였고 실제로 무너지기도 했어요. 헤어지고 다시 만난 이후로 제가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돼서 그때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이 그때 집을 사거나 뭘 할 상황이 아니어서 집은 부모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집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아내의 가정 같은 것도 저의 집에서 다 했어요. 남편보다 제가 한 달에 3배에서 4배 정도 더 벌고 금전적으로 남편한테 부담 안 줬어요. 그 대신 각자 부모님한테 효도는 자기가 하든가 아니면 서로 똑같이 하고, 일방적인 효도 바라지 말자. 각자 부모님 모시자고 하지 말자. 각자 부모님이 신혼집에 막 드나드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는 말한 적이 있어요. 남편이 이때 알겠다고 했고 1년간은 서로 그렇게 불편할 것 없이 잘 지켰어요. 그러다 올해 시어머니 홀로 남겨지신 다음부터 남편이 은근슬쩍 저한테 "우리 엄마 너무 우울해하신다. 집에 혼자 할 일 없이 있으신데 얼마나 적적하시겠냐. 코로나라 딱히 갈 데도 없으신데 아들 집이나 가끔 와 계시면 안 되냐. 우리 엄마가 와서 반찬 좀 해놓고 가시고 그러면 우리도 좋고 엄마도 할 일 생겨서 좋고 얼마나 좋냐."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와서 저희 먹으라고 반찬 때마다 해주시고, 남편이 일찍 퇴근하면 남편이랑 집에서 좀 쉬시고 그러다 저녁 먹기 전에 가세요. 저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라도 편히 쉬어야 된다고요. 저도 그런 어머니께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따로 용돈도 드려요.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서러워서 말이 자꾸 길어지네요. 어머니가 반찬을 해놓고 가시긴 가시는데 다른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거랑 다르게 양을 많이 해놓고 가시진 않으세요. 둘이서 다 못 먹기도 하거니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반찬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다 한가득하면 곤란하기도 해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자주 조금씩 해주시는 편이세요. 남편은 당연히 어릴 때부터 그 반찬 먹고 자랐으니 그게 입에 맞겠죠. 매일 어머니 반찬 먹으면서 "아, 너무 맛있다, 최고다, 사 먹을 때보다 좋다" 이러면서 먹어요. 여기 어머니 반찬이 사실 입에 안 맞다 이런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어머니가 제 친정엄마랑 요리하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셔서 어떤 반찬은 저는 안 먹거나 덜 먹고, 남편이 거의 먹게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앞서 남편이 적은 깻잎, 장조림 같은 게 그런 반찬이에요. 저도 남편 기분 상할까봐 그냥 있는 반찬 먹었는데 한 이틀이나 3일 남편이 제 앞에서 깻잎이랑 장조림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저도 그게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밥 다 먹고 거실에 있는 남편한테 자기는 자기 어머니가 해주신 게 제일 맛있지,
근데 깻잎이랑 장조림 그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기는 어머니가 해주신 거 먹어. 나는 내일 올 때 나 먹을 거 사올게. 분명히 말했어요. 남편이 그때 제 말을 건성으로 들은 건지 TV 본다고 정신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이렇게 대답했고요. 그래서 다음날 그 반찬 사와서 제 앞에만 두고 먹었어요. 그리고 저 사단이 난 거예요. 열무김치는 친정에 전화할 때 엄마가 너 바쁜데 밥은 잘 먹냐? 그래서 어머니가 가끔 오셔서 반찬 해주신다. 걱정 마라.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입에 맞냐고 물었어요. 집도 아니었고 엄마니까 솔직하게 다 맞진 않는데 그래도 사 먹는 것보다 건강하니까 좋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거 듣고 엄마가 김치라도 너 좋아하는 열무김치 담아서 보내줄게. 그래서 받아왔어요. 엄마가 딸 주고 싶어서 보내주신 김치고 남편은 원래 열무김치 잘 안 먹었어요. 시어머니 김치만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 대고 자기 엄마한테 다 들리게 전화하면서 장모님 반찬은 짜. 엄마 반찬이 최고지. 사온 열무김치인데 이게 더 맛있다. 그치? MSG 맛은 못 이기는 건가? 왜 집에서는 이 맛이 안 날까? 이러고 있어서 적당히 하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행동도 그렇고 적어놓은 글도 그렇고 남겨주신 댓글도 보고 복합적으로 마음이 더 복잡해졌네요. 남편이 볼 테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심한 말 남기지 말자 싶었는데 제가 진짜 형편없고 볼품없는 찌질한 남자랑 결혼한 것 같아요. 결혼해서 못해준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쁜 말로 버릇이 잘못 들었나 싶기도 했고 어쩌면 제가 비슷한 여자라 혹은 사람 볼 줄 모르는 맹탕이라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글 읽고 화가 나기보다 맥이 빠지네요. 여기까지 글이 너무 길었어요. 쓰다가 울컥하기도 해서 여기저기 횡설수설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빠진 부분이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민이 있어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임신을 확인했어요. 당시 남자친구는 군대에 있었고 임신 확인하고 고민이 많았지만 남자친구가 조금 힘들겠지만 낳았으면 좋겠다 했고 저도 낳기로 결정하고 양가에 알렸어요. 남자친구 본가는 서울, 저는 지방이라 자취방 정리하고 남자친구 본가에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미래를 위해 대학 졸업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 아이 낳으면 돌봐주신다는 남자친구 부모님의 말에 본가행을 택했지만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입덧이 심해 결국 휴학을 하게 됐고 제 본가로가 몸조리 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이 반대하여 같이 지낼 수밖에 없었고 힘들었어요. 특별히 나쁜 말씀은 없었지만 집안 분위기가 늘 어두웠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학교 졸업하고 유학 갈 아들 발목 잡은 저를 곱게 보시지 않으신 것도 같아 눈치가 보이고 숨죽이며 지냈어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 임신 29주에 아이를 조산했어요. 1.8kg밖에 안 되는 아이를 낳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바늘을 꼽고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힘들었지만 아이 아빠는 제 옆에 없었고 이른둥이었던 제 아이는 미수가 망막증, 뇌출혈이 있어 아팠어요. 그 조그만 아이가 너무 작아 울지도 못하니 아이 할머니가 속상했는지 너한테 일을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아이 하나 제대로 뱃속에서 못 지켜 아프게 만드냐 원망하셨지만 조금 지나 말이 지나쳤다 사과는 하셨지만 저는 그 상황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아이 퇴원하고 곧장 친정으로 내려갔고 산후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겹쳐 아이 아빠와도 연락을 끊었어요. 아이 아빠가 매달리긴 했지만 그 당시 살기 싫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아이 아빠가 저주스러울 만큼 미워 연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저는 아이 8개월쯤 엄마 도움받으며 복학해 대학 졸업하고 운 좋게 좋은 곳에 취업도 했어요. 그 사이 아이 아빠는 군 제대하고 복학했고 주말에 저희 친정 내려와서 아이 보고 가고 아이 아빠 본가에서는 양육비 꼬박꼬박 주셨고요. 그렇게 지내다 아이 아빠 본가에서 아이 달라는 소리가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어림도 없다고 딱 자르시기도 했고
아이 아빠도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맞다고 제 편 들어줘서 크게 이슈 없이 마무리되기도 했어요.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겐 사과도 받고 앞으로 그런 일 없겠다는 말도 들었어요. 아이 아빠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연락과 유학 가게 되었다고 했고 재결합해 아이와 함께 가지 않겠냐고 했는데 저 진짜 미친년 마냥 소리소리 지르며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달라고 했어요. 언성 한번 높이는 모습 보지 못했던 아이 아빠는 크게 놀랐고 제발 그만해 너 쓰러질 것 같아 하며 저를 보는 걸 힘들어 했어요. 그때 심정은 아이를 뺏길 것 같았고 어떻게든 아이와 아이 아빠를 떨어뜨려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해 저는 아이가 지금은 어려 아빠라는 존재를 모르지만 크게 되면 혼란스러워할 거다. 아이가 아빠를 받아들일 성인이 되면 만나는 게 너에게도 나에게도 아이에게도 좋을 것 같다. 연락을 끊어달라. 양육비도 받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어요. 아이 아빠는 싫다고 했지만 제가 연락 끊고 아이와 숨어 살 거라면서 협박도 하고 회유도 했고 결국 아이 아빠는 한 달에 2번 정도 아이 크는 사진 메일로 보내달라. 양육비는 그대로 주겠다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유학 갔어요. 그렇게 평온하게 살았고 친언니와 동생 도움으로 제 본가에서 아이 데려와 함께 살았어요. 일이 많았지만 언니네가 근처 살면서 많이 도와주었고 엄마도 2주에 한 번은 올라오시고 해서 아이는 사람 듬뿍 받고 건강하고 밝게 자랐어요. 내 딸이지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얀 얼굴에 큰 눈, 동글동글 뺨. 빨간 리본 달면 다들 백설공주라고 부르고 노래 부르는 거, 수족관 구경 가는 걸 좋아하는 아이예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고 저는 이 세상 다 줘도 아이와 바꾸지 않을 만큼 사랑해요. 일상을 잘 보내는 와중 같은 회사 다른 팀인 팀장님에게 고백을 받았지만 총각이었고 외모적으로도 멋지고 인성까지 좋아 회사 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일도 잘해서 동기 중에서도 진급이 제일 빨랐고 아이까지 있는 저와는 맞지 않을 것 같아 몇 차례 거절했지만 도저히 마음 접어주지 않아 아이가 있다, 엄마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했는데 알고 있다며 자신 좀 봐달라 하시더라고요. 웃는 소리가 예뻐 호감이 생겼는데 성격이며 바른 가치관, 마음 씀씀이가 더 예뻐서 마음마저 갔고 제 상황을 알고 많이 고민하셨다고 나이도 있어 결혼까지 생각했고 아이 문제까지 감당할 미래라 멀리까지 생각하고 고민하시다 고백하신 거라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함께 있고 싶고 자기가 커다란 나무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늘 배려를 받았고 한결같이 사랑을 받았어요. 2년쯤 사귀었을 때 프로포즈를 받았지만 팀장님 본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겁이나 거절했는데 한 달만 시간을 달라시더니 갑자기 해결됐다고 같이 인사드리러 가자고 하셨어요. 팀장님 본가에 가니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았고 조근조근 저는 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팀장님 어머니께서 아이는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건지 물으셨고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키우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이 놓고 시집 온다고 했으면 결혼 반대했을 거라고,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맞다고,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고, 내 아들이지만 부족한 거 많아 잘 돌봐달라고, 무뚝뚝한 성격이라도 날 상처 줄 만큼 모질지 못하다고 책임감 있게 가정에 잘할 거라고 하셨어요. 팀장님이 부모님을 닮았구나.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 결혼하고 싶다고 알렸더니 급하게 올라오셔서 결혼을 반대하시는 상황이에요.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아이 아빠는 현재 석사만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더라고요. 취업해서 제가 아이와 살고 있는 근처에 살고 있고 제가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있을 때 저 몰래 친언니한테 연락해서 아이 보고 가고 했네요. 토, 일 중 저 쉬라고 언니가 배려해주면서 아이 데려가면 그때도 어김없이 아이 아빠한테 연락해 같이 영화도 보고 연극 보고 수족관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그렇게 지냈더라고요. 저는 등신같이 그렇게 지내는지 꿈에도 몰랐어요. 가끔 삼촌이 코로나 때문에 어딜 못 간대. 그래서 삼촌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놀았어.
삼촌이 너무 좋아 하면 동생 남자친구인가 막연히 짐작만 했어요. 아무도 저 연애하는지 몰랐고 당연히 시간 지나 제 마음이 누그러져 아이 아빠와 재결합할 줄 알았대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이 아빠가 때마다 안부 전화에 선물에 재결합 의사를 밝혔고 아이와 만남도 부모님께 허락받고 만났더라고요. 아이 사진을 아이 아빠에게 메일로 보낸 다음 날이면 항상 전화와 제 안부를 묻고 아이 안부를 묻고 아프지 마라 잘 지내라 했지만 어디까지나 아이 아빠로만 대했지 사랑하는 감정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거기다 저만 빼고 언니며 형부며 부모님의 동생까지 아이 아빠와 연락하며 지냈다는 사실에 심한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엄마가 그러시네요. 네가 아이 아빠 얘기만 나와도 발작적으로 소리 지르고 싫어해 그동안 말을 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 생각만 하라고 엄마로 살라고 아이 아빠도 생각해보면 한 번도 너와 아이를 놓지 않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너만 마음 돌리면 아이도 너도 제일 행복할 수 있는데 왜 어려운 길 가려고 하냐고 헤어짐을 종용하시네요. 친언니도 그러네요. 상황이 어려웠을 뿐이지 너 인생에 악역은 없다고. 각자 너도 아이 아빠도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얽혔을 뿐이라고. 선택은 너지만 엄마라 너보단 아이 먼저 생각하라고. 현실적으로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아이도 낳아야 하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튀어나올 거라고. 아이 아빠와 만났습니다. 긴장했는지 주먹에 엄지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더라고요. 긴장하면 나오는 오랜 버릇이네요. 기억하는 나도 참 웃기고 아이 아빠는 아이 몰래 만나 미안하다고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고.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했다고. 아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 말 들으니 저도 모르게 울게 되고 아이 아빠는 함께 살면서 아이 커가는 순간 같이 보고 싶다고. 아이에게 엄마 아빠 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마음 돌려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네요. 팀장님에게 아이가 아이 아빠와 만나는 걸 알게 됐다. 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있었다 설명하며 아이 아빠와 만났다 얘기를 했는데 괜찮다 서로 감당하기로 한 몫인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속이 조금 상해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한결같이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있어요. 얼른 결혼해 예쁘게 살고 싶다고 이제 그만 아이도 소개시켜달라고 얼른 친해져 아빠 소리 듣고 싶다고. 저는 이런 팀장님이 너무 고맙고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놓고 제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로 잠깐 적자면 아이 아빠가 아이 태어났을 때 군생활 중이라 곁에 없었어요. 그 상황 충분히 이해했지만 아이는 2달 넘게 입원했었고 그동안 휴가를 2~3번 정도 나왔는데 아이 보는 걸 힘들고 무섭다고 술 마시고 와서 면회도 몇 번 못했고 아이 뇌출혈 때문에 뇌실이 커져 배액을 했는데 그 배액이 잘 안 되면 션트라는 뇌수술을 해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겨우 23살이었고 너무 힘들어 제발 같이 있어달라 했는데 그때도 그 상황이 너무 힘들다며 술을 마시고 외면만 했어요. 입도 닫아 아무 말도 저에게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아이와 저는 외면했어요. 휴가 나와 늘 술에 찌들어 있었고 연락 안 될 때가 더 많고 휴가 기간에도 아이에 대해 죄책감 때문이라며 외면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니 제가 믿을 수도 없었고 감정이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팀장님과의 결혼 허락은 팀장님이 저와 나이차가 있어요. 그리고 저랑 사귀기 시작하면서 결혼까지 생각한 부분도 있어 본가의 비혼주의를 꾸준히 얘기하셨어요. 본가에서는 결혼 정년기도 지나고 비혼주의라 해서 소갈이 하시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결혼할 거라고 하니 두 손 들어 환영하시다 갑자기 애 있는 미혼모라고 하니 반대가 있었지만 시간 날 때마다 본가에 찾아가 좋은 사람이다. 결혼을 꿈꾸게 해준 사람이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인 사람이다. 그렇게 설득을 꾸준히 해. 그럼 한번 만나보자 해서 만난 거예요. 많이 포기하신 상황이었어요. 3번째 사연입니다. 이 새벽에 엄청난 사실을 알아보려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고자 이곳에 써봅니다.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고 많이 당황해서 좀 뒤죽박죽일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25살 대학생이고 언니는 졸업하고 취직한 27살입니다. 본문을 쓰기에 앞서 저희 집안 분위기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부모님 경제적 능력도 좋으시고 나름 화목하게 잘 사는 집안으로 보이지만 어릴 때 가부장적인 아빠의 심한 폭언과 가끔 하시는 손찌검 등으로 언니와 저는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버려 성인이 되어 아버지가 더 이상 그러시지 않음에도 가족 간의 화목한 자리나 대화 같은 건 오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 편이시던 어머니와는 조금의 대화를 하는 상태로 넷이 한 지붕에 살지만 각자 터치 없이 개인 플레이로 살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남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인이 된 후로 아버지는 경제적 지원 끊으셨고 어머니만 소정의 용돈을 주시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서술했냐면 이렇게 남남 같은 상황이다 보니 언니나 저나 연애를 해도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하지 않았고 부모님도 굳이 사생활에 관심 없으십니다. 그러던 와중에 언니가 3년 만난 남친과 결혼 생각 중이라며 지난주에 엄마랑 저랑 셋이 점심을 먹던 중에 말했습니다. 저는 대충 들어 알고 있었지만 엄마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시고 뭐하는 남자냐며 궁금해하시다가 언제 한번 얼굴이나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녁에 아빠 오시고 나서 언니가 머뭇거리며 어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와 독대 안 한 지 몇 년 됐거든요. 언니가 이 정도로 먼저 다가가서 살갑게 얘기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기에 아빠도 놀라시고 그놈 얼굴이나 보자라며 정말 오랜만에 집안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저는 언니가 같이 밥 한번 먹자며 남친을 소개해준 적이 있어서 봤었는데 언니보다 3살 많고 모태 금수저 집안입니다. 저희 동네가 집값이 비싼 편이라 근방 집값을 대충 아는데 저희 집 근처에 부모님이 아파트를 하나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 놀러 가봤기에 집은 본인 집 맞는 것 같습니다. 본래 부산 사람인데 사업 때문에 서울에 사는 상황입니다. 얼굴도 언니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잘생겼고 직업도 개인 사업장 여러 개 굴리는 꽤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카페랑 샐러드 가게, 술집 등 여러 개 굴린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환영이었고 부모님과 언니와 저분이 지난주쯤 밥을 먹었는데 고놈 참 싹싹하다며 부모님도 좋아하셨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집안에 흐르던 냉랭한 분위기가 한층 거치는 것 같아 저도 요 근래 기분이 계속 좋았습니다. 언니와 남친은 이미 결혼을 약속하고 내년 3반 기준으로 결혼하겠다며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언니, 나 요새 외로운데 언니 남친분 친구 중에 괜찮은 분 없냐 하니까 언니는 안 그래도 남친이 너 귀여운데 남친 없냐고 물어봤다. 친구 소개해주고 싶다 하더라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신나서 언니랑 대화하다 언니가 남친분의 인스타를 보여주며 얘 친구들 다 잘생겼어 하는데 사진들마다 뭔가 쎄한 겁니다. 친구들이 다 잘생긴 건 맞는데 하나같이 날티나는 남자친구 성형을 굉장히 많이 한 인상에 싸구려 정장이나 명품 옷을 걸치고 335 카페나 노래방, 해변가 등에서 찍은 사진이 많은 겁니다. 뭔가 찝찝했던 저는 언니에게는 내색하지 않고 언니 남친의 인스타를 혼자 찾아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언니랑 사귄 지 3년가량 됐는데 사귀기 이전 날짜에는 피드가 하나도 없길래 사귀고 나서 SNS를 시작했나 하다가 태그된 게시물을 보니 2017년 노래방 같은 데서 만취해서 찍힌 게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냥 노래방은 아니고 가라오케 같은 룸 같은 사진이 여러 장에 보이는 양주와 여자 손, 담배, 비정상적으로 넓은 룸 사이즈 등등. 여기서부터 수상했던 저는 좀 더 찾아보기 위해 친구들의 게시물 등을 뒤져봤습니다. 언니랑 사귀기 전 친구들끼리 간 건가 싶었지만 그건 그거대로 과거 유흥을 즐기던 사람을 언니가 모르고 계속 만나는 건 원치 않았기에 아까 말한 날티나는 무리들이 절친 같아 보여서 그 사람들의 피드를 뒤지다 보니
2017년에서 2020년도까지 게시물 등에서 노래방의 빨간 쇼파를 배경으로 찍은 게시물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참고로 언니는 인스타를 잘 안 합니다. 어쩌다 생일이나 남친과 기념일에나 가끔 피드 올리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못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놀러 간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준 게 본문에는 아, 힘들다, 골불 냄새 토하겠네 등의 글이 적혀 있었고, 댓글에는 너 몇 팀 보러 감, 줌마들 조카 싫음, 역시 땡땡 왁구대장 등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땡땡 왁구대장이라는 땡땡은 호빠의 이름이었고 T는 방을 뜻하는 은어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건 이 사진들마다 언니의 남친이 껴있었다는 겁니다. 잔뜩 취해서 입에 5만원권을 물고 브이하는 사진이라던가, 양조잔에 꽁초 등을 넣어 벌주 마시는 영상부터 트젠으로 보이는 여성 둘을 끼고 노래 부르는 영상 등등. 언니의 남친은 자기 친구의 몇 년 전 게시물까지 뒤져볼 줄 몰랐는지 관리는 안 한 듯합니다. 남친 친구들이 인스타를 굉장히 활발히 하는지 대부분 피드가 몇백 개에서 몇천 개였습니다. 20년도까지 사진이 있었다는 거는 꽤 최근까지 일했다는 사실이기에 굉장한 충격을 받은 저는 바로 언니에게 알리려 캡처들을 해두었지만 막상 보내려 하니 선뜻 망설여집니다. 언니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봐왔고 그 사람도 저희 가족에게 굉장히 싹싹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며 제가 느끼기에도 예의 바르게 자란 있는 집 자식이란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금수저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유흥으로 벌어들인 돈일 수도 있겠지만 언니가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둘이 권태기로 다퉈 2달 정도 헤어졌었는데, 언니가 그때 시금전폐하고 갓 취직한 직장도 관둘 정도로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알기에 말하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시고 집안 분위기는 거의 벌써 사위들인 기분이라 말하는 게 맞는다는 걸 알지만서도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어지러워요. 내일 당장 날 밝는 대로 언니한테 말하는 게 맞겠죠. 4번째 사연입니다. 먼저 긴 글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27살 여자입니다. 현재 사회생활하다가 이직을 위해 공부하는 중인데 앞으로 직장생활을 무난하게 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됩니다. 학창시절에 어리버리하다며 왕따도 당했고 공부도 못했어서 전문대 졸업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직장은 전문대 졸업 직전 1개월간 실습한 소규모 여행사, 졸업 직후 1개월 하고도 14일간 백화점 명품관 판매직 알바, 부모님 회사에서 일 도와드린 것 약 4년, 이게 전부입니다. 원래 타고나길 일머리 없고 눈치 없는 성격으로 타고났어서 여행사에서는 일도 못하고 대형 사고를 쳤었고요. 백화점 알바 다닐 때는 일 못한다고 욕도 많이 먹고 결국 매장이 철수하면서 잘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버리도 많이 탔고 눈치 없이 군 것도 많았어요.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첫 번째, 핸드카의 모양을 설명하면서 창고에서 가져오라고 시켜서 핸드카는 한 번에 찾았으나 못 꺼내서 결국 기다리다 못한 선배님이 직접 와서 꺼내가셨어요. 저는 창고에 공간도 있었고 밖으로 꺼내면 끌고 갈 건데 피는 방법을 모르니 연습차 창고 안에서 미리 펴봐야겠다는 생각이 폈다가 결국 못 접어서 낑낑 매다가 그랬고요. 두 번째, 유일하게 선배님이 먼저 출근하셔서 오픈하신 날이 있었는데 그 전날 마감 때와 물량이 안 맞았던 일이 있었고요. 항상 제가 오픈, 마감했어서 저한테 물건 하나가 왜 부족하냐, 이게 얼마짜린데 잃어버리면 무슨 수로 변상할 거냐면서 엄청 혼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전날 손님이 만져보시고 다른 진열대에 놔두셨는데 제가 마감할 때 수량만 세고 제자리에 둔다는 걸 잊어먹었던 겁니다. 나중에 찾긴 했지만 이미 찍힌 뒤였어서 엄청 주눅들었어요. 세 번째, 처음으로 저 혼자 있을 때 손님이 방문하셔서 제품을 찜하시고 이것저것 여쭤보셨는데
설명드리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손님 성함과 번호를 받아놓고 먼저 보내드렸는데 이런 손님을 뭐하러 받고 번호는 왜 받았냐고 혼났습니다. 사실 그 전에 손님이 오시면 가만히 보지만 말고 부담스럽지 않게 따라다니면서 구매 유도하라고 혼났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점장님이나 선배님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혼자 있을 때 손님이 방문하시면 기본 멘트하고 잘 모르겠는 건 여쭤보고 알려드리겠다고 해라 라고 하셔서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에 했습니다. 혼나고 나서 들어보니 여긴 단골 위주로 잘해드려야지 오는 분마다 그러는 곳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식사 후 신경 써서 양치해라, 틈틈이 청소해라, 진열 때 살피면서 흐트러진 것들 정리해라. 손님 오시면 타이밍 맞게 커피 타오라는 등 기본적인 가르침과 자잘한 지적을 받았어요. 알바 기간이 끝날 때쯤 전장님이 직접 충고해 주셨는데 일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보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판매직과는 안 맞는 것 같다.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식이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 안 나지만 내가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때 당시 사회 초년생이라서 그런 거고 보통의 사람들도 많이들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했어요. 업무 습득력이 느려도 평범한 편이라 생각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만 지능이 딸려서 그랬던 건 아닐까도 싶고 습득력 느린 게 비정상적인 수준일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부모님 회사에서도 예상대로 동작 느리다는 타박을 듣긴 했지만 퇴사할 땐 같이 일하던 직원분들이나 일부 거래처에서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어요. 물론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사장님 딸이어서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게 단순히 경험 부족일까요? 아니면 제가 진짜 지능적으로 경계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나요? 걱정되네요. 추가,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쓴 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 짓고 댓글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로 부모님 회사에서는 어땠냐고 여쭤보신 것도 봤는데요. 지금 제 기억에 입사 초반에는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동작이 느리고 실수가 잦다,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2달 정도 되니 서툴지만 적응해가는 게 보인다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자존감이 정말 낮은 것 같습니다. 또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때도 사회초년생이라 지적받고 혼날수록 더 많이 긴장한 탓도 맞는 것 같고요. 성격도 대범하지 않아서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댓글 읽으면서 저만 실수하고 혼났던 게 아니고 지능적인 문제도 아니었단 걸 알게 되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됩니다. 앞으로는 처음 일을 배울 때 소심해도 일에 관해 궁금한 건 많이 질문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겠네요. 처음 하는 일에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두려움이 앞서지만 경험도 많이 쌓아봐야겠어요. 조언해 주신 대로 하다 보면 언젠가 일머리도 붙겠지 희망을 갖겠습니다. 자존감 찾는 연습도 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볼게요. 모두 좋은 말씀들이라 빼먹을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잘 새겨듣겠습니다.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